자, 숏폼 컨텐츠와 롱폼 컨텐츠의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이슈, 그 차이점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차이점이 나올 겁니다. 1번과 2번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1번 같은 경우 이 숏폼 컨텐츠 전체 영상이 20초짜리 영상인데 여기 보면 녹색과 황토색이 나오죠. 이 녹색이 이제 직접 창작한 부분이고요. 황토색이 다른 사람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숏폼 콘텐츠와 롱폼 콘텐츠에 각각 가져다 쓴 타인의 저작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겠죠.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체 완성된 부분 20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초이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콘텐츠의 90%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 2%가 없다고 하면 사실 타인의 저작물인 18초가 너무나 중요하고도 많은 장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통상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권리자가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사진과 방송 장면을 18초 가지고 와서 전체 10분짜리 영상에 이용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숏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될지 이게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딱 보시면 일단 시간 대비 전체 시간 600초, 10분이라는 시간에서 18초가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3%에 해당하는 6초의 사진, 그 다음에 12초의 방송 장면을 빼더라도 사실상 전체 이 영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무조건 상대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게 양쪽으로 많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질적인 기준, 그리고 그걸 가져옴으로써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 대체 효과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예비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양적인 부분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령 저작권 침해라 해도 그 저작권 침해한 것이 오히려 권리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락 없이 영상을 막 갖다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 권리자에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저작권자가 그 영상을 허락 없이 쓴 그 이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가만히 놔두거나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갖다 쓰더라도 누구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분해서 권리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용자인 우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갖다 썼을 때 이 내용에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하고 누가 저작자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또한 내가 만든 콘텐츠가 내 전체 저작물에서 내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콘텐츠가 주인공, 남의 콘텐츠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조연급이나 엑스트라. 여기서 말한 조연도 비중 있는 조연이 아니라 비중 있는 조연이 아닌 조연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나 혼자 다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내 콘텐츠가 없으면 이 콘텐츠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